예,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정책 분야,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 행정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정책들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자치분권 제도정책 분야에 경북 의성군 김동석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계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계장님 뭐 타고 오셨어요?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하고 피곤하시겠네. 운전하고. 의성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서 와보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 1시간 40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의성군 주민자치계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주민자치박람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한 우리 의성군이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희 지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사례는 농촌 재생을 위한 통합형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위계 전조, 패러다임 전환, 통합형 마을자치 프로젝트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입니다. 우리 의성군은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1억 17면 400 행정리로 서울시보다 1.9배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 의성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20년 기준 총 인구가 51,724명이고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478명으로 총 인구의 41.5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는 2,779명으로 가임 여성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비율인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0.13으로 우리 의성군은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이러한 전략이 의성군에 비교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소멸 위기를 심화시켰음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농촌개발에서 농촌재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형 마을자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청년 프로젝트, 커뮤니티 케어 지향의 보건복지 통합 프로젝트, 순환형 지속가능 지역경제 프로젝트, 장소기반 통합형 지역재생 프로젝트 등 10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역 역량 기반의 재생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성군의 최우선 과제인 통합형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형 마을자치는 행정리의 경계가 명확하고 선거로 이장이 선출되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회라는 자치조직을 만들고 이 마을자치회의 대표가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와 읍면 단위의 자치조직의 자치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정책화한 것이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회를 조직하기 위해 시행한 행복마을자치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 단계별로 키움, 체험, 나눔의 3단계로 나눠 추진을 하였습니다. 키움 단계에서는 경관관리나 문화, 복지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모임 활성화를 지원을 하였고, 체험 단계에서는 마을계획 수립 과정과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 단계에서는 앞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마을자치회를 조직하고 마을자치회가 3년 정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계획을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이나 주민 참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실행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주민들이 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 현재까지 63개의 마을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행정리 단위의 6개의 마을 자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6개의 마을 자치회에서 수립한 마을 계획에 의거하여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셋들마을 공모 사업에도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7건은 주민 참여 예산에 제한하여 현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의성군은 앞으로도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회라는 자치조직을 만들고, 이 자치조직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에 의거 마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기 위해 시행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실행 단계로 나눠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리별로 또는 단체별로 또 새로 유입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예비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 다음 최소한 6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선정은 마을 대표가 한 50% 정도, 단체에서 30% 내외, 개인이 20% 내외 정도 되게 하여 읍면의 대표성을 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회칙 마련 워크숍을 열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스스로 회칙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고, 이 회칙에 의거 임원 선출, 분과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2개 읍면을 시작을 해서 올 7월에 나머지 16개 면에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의성군은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한 의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의성군 최초로 지난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개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다가오는 11월 중순에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조사 등을 거쳐 의제를 도출을 하였고,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간협력회의, 정기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와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1순위 의제로 결정된 버스킹 공연을 스스로의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공공시설인 안개복지문화센터를 수탁받아 주민자치회 사무실 겸 주민소통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21년도 추경 예산에 14건의 사업을 반영을 하였고,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에도 35건의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성군에서 주민자치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의 민간 경상보조로 활동비를 지원하여 스스로의 계획에 의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필요한 분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의사소통 체계를 표준화하여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비록 작은 사업이더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한 제도들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장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개면장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회에서 수립한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자치계획 중 단기적이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이나 소규모 수건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실행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중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같은 정부 공모 사업들을 활용하여 실행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는 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작은 계획이더라도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총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저희 군 현실에 맞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한 행정적 지원 체계입니다. 2019년에 기획예산 담당관실 안에 전담 조직인 주민자치계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군정의 핵심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홍보하였고, 올해 초에는 지역재생과로 이관하여 주민들이 수립한 자치계획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사 업무부서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마을자치 성과입니다. 그동안 행정이 이제 지역을 운영하던 것에서 주민들이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 활동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이나 마을 등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안개면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사업,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 소지역 내 다부처 협력사업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러한 사업들에서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성군은 지난 3년 동안 개별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자치력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읍면 지역 내 각 마을별 대표와 지역사회 내 단체들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의성 사례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예. 사실은 이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단체장의 또 의지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2019년이 이제 기점이 됐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농림부의 공모 사업을 많이 따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따갖고 와서 사업이 시작될 때는 주민들께서는 지역에 참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근사한 건물만 남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나 지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들의 역량을 좀 키워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아주 겸손하게 좀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단체장에. 예, 농담이고요. 예, 예. 이제 우리가 농촌형이라고 그러는데, 주민자치 만들 때,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장님들은 또 직선으로 선출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 의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운영을 했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보다는 먼저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를 할 때 조직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 활동을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 그 이장님들이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에 당연지로 참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자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장님이나 그런 큰 갈등도 없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의성군 조례가 독특한 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위원수가 제일 많이 규정되어 있죠. 몇 명까지 되어 있죠? 저희가 80명까지.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80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마을 자치에서 반 그리고 개방형으로 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읍면동 면장 개방형 지기로 하셨잖아요. 예. 안개면. 예, 예. 그런 것들 왜 그런 필요성을 좀 느껴지셨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1차적으로는 뭐가 됐다고 하시던데,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도 좀 그런 경험들의 공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개 면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 예. 지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서는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읍면장님께서 우리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본청에 있는 소관사업부서와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전문가 분들 중에서 이런 활동을 관심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하면은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구조 자체가 이제 읍면장님한테 권한이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은 효과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단체장이 좀 바뀌신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게 또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의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흔들림 없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들이 좀 높아지는 방법들, 교육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마을자치학교라든지 주민자치학교라든지 교육을 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자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의제를 도출할 때도 아무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도 외부에서 모셔와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은 한 40명 가까이가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마을자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발굴을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한 퍼실리테이터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을 협력을 받아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적으로 우리가 또 아까 지원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일단은 뽑으셔서 활동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예. 예. 그 조례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같은 것들 예. 주민자치의 지역 재생사업 하여간 그 면에 중요한 사업들은 주민자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예,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지 또 그런 의견 수렴에 갇히는 방식이 실효성이 좀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는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그 주민총회에서 그 계획을 의결하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농촌 지역 특성상 이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제 활동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자기네들의 원하는 계획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 이제 행정이나 용역사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이제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나온 거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전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는 예, 과정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안착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상의 규정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 얘기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조례 보면 의성 조례 보면 실행법인에 대한 걸 규정화 시켜놨어요, 조례. 예. 그걸 규정화 시켜놓은 얘기 아까도 우리 동선동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요. 그런 것들 규정화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마을이나 읍면이나 조금 더 발전하고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이제 실행법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조례 규정을 하게 이제 아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조직들을 좀 만드는 길을 조례상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민자치가 또 이렇게 제도가 큰 부분도 있지만 일상적인 분과활동, 예. 뭐 3개년 마을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활동한 지가 한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개별 사업들을 좀 제안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마을 단위에서는 이제 이게 한 3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원래 6개의 마을에서 이제 마을 자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3년 정도에 이제 저희가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복지 부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리고 마을 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 분야를 총 망라해서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제도 정책 부분에 보면 행정 일방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자치센터, 또 이웃 지원센터 또 계시죠? 이웃사촌 지원센터. 이웃사촌 지원센터. 이웃사촌 지원센터 그런 중간 지원 조직하고 예. 협업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협업을 하시는지 또 그런 구조들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한 8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그 행정에서 하는 일들과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협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민민협력, 민관협력이 이런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계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022년도 의성군 주민자치 이제 계획이라든지 또 그 이상의 상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올해까지 해갖고 이제 제도를 좀 구축을 해왔고요. 이제 각 읍면마다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저희 지역사회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발표 시작할 때 의성군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출발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런 힘들이 모여서 의성군의 지역 소멸이 조금 극복되는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